Sea Change 상점 벽해 하워드 막스 2022년 12월 13일 투자 세계에서 보낸 53년 동안 나는 수많은 경제 사이클, 펜듈럼의 움직임, 광기와 공포, 거품과 붕괴를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중 진정한 의미의 상점 벽해라고 부를 만한 근본적인 변화는 단 2번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세 번째 변화의 한복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첫 번째 변화는 19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반에 일어났고, 두 번째는 1990년대에,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바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메모를 통해 이 변화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지금의 변화가 그토록 중요한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변화, 리스크 수익 사고의 등장. 제가 1969년 투자업계에 발을 들였을 때 투자는 지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날 당연하게 여겨지는 리스크와 수익의 관계 같은 개념들은 당시엔 이제 막 이해되기 시작한 단계였습니다. 당시 시장의 중심은 니프티 피프티였습니다. 이들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우수한 품질을 가진 50개 기업의 주식으로 너무 좋아서 어떤 가격을 지불해도 아깝지 않은 주식으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1972에서 74년의 약세장이 닥치자 이 주식들은 가치의 90%를 잃었습니다. 이는 밸류에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무엇을 사느냐보다 얼마에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준 가혹한 교훈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하이힐드 채권 시장의 탄생과 함께 왔습니다. 1970년대 후반, 마이클 밀컨과 그 동료들은 리스크가 충분히 보상된다면 투자 부적격 등급의 회사에도 투자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혁명적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신용 분석은 어떤 채권이 부도나지 않을 것인가를 찾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부도 리스크를 감수할 만큼 수익률이 높은가를 따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적인 리스크 수익 사고의 시작이었으며, 이후 사모펀드, 부실 채권 투자 등 거대한 대체 투자 시장이 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 금리의 40년 하락. 두 번째 변화는 단일 사건이 아니라 1980년부터 시작된 40년간의 금리 하락이라는 거대한 추세였습니다. 1980년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6%에 달했습니다. 당시 폴 볼커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때려잡기 위해 금리를 이처럼 살인적인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시작하자 금리는 길고 꾸준한 하락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0년물 수익률은 1%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40년 동안의 순풍이 투자자들에게 준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금리가 하락하면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자산 가격 상승. 금리가 내려가면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높아져 모든 자산 주식, 채권, 부동산의 가격이 오릅니다. 차입 비용 감소.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어 순이익이 늘어납니다. 레버리지 가동. 돈을 빌려 투자하는 것이 훨씬 쉬워지고 수익률이 증폭됩니다. 리스크 감수 유도. 예금 금리가 낮아지니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을 위해 더 위험한 자산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실력으로 돈을 벌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금리 하락이라는 거대한 순풍이 뒤에서 밀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의 경험, 2009에서 2021년의 이지머니 시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말부터 2021년 말까지 우리는 전례 없는 초저금리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연준은 금리를 거의 0%로 낮췄고 양적 완화를 통해 시장에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이 13년 동안 투자자들은 다음과 같은 비정상적인 환경에 익숙해졌습니다. Tina, there is no alternative. 대안이 없다는 뜻으로 채권이나 예금 금리가 너무 낮아 주식이나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말합니다. 연준 풋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연준이 금리를 낮추거나 돈을 풀어 구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지배했습니다. 리스크 감수의 보상. 조심스러운 투자자보다는 레버리지를 쓰고 공격적으로 투자한 사람들이 훨씬 더 큰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돈을 빌리는 비용이 자본을 굴려 얻는 수익보다 훨씬 낮았기 때문에 자산 가격은 끊임없이 올랐고, 부실한 기업들도 저금리 덕분에 연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세 번째 변화, 2022년의 대전환. 그리고 2022년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고, 연준은 이를 잡기 위해 기록적인 속도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일시적인 사이클의 하강이 아니라 투자 패러다임이 바뀌는 세 번째 상점 벽해라고 믿습니다. 왜 지금이 상점 벽해인가? 금리의 하한선 변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0% 금리 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연준은 중립금리를 과거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려 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의 끈질김, 세계화의 퇴보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은 과거보다 상방으로 열려 있습니다. 연준의 태도 변화, 이제 연준의 최우선 과제는 시장 부양보다 물가 안정입니다. 즉, 시장이 하락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금리를 낮추는 연준 풋을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투자자들을 위한 시사점, 풀 리턴의 시대. 이러한 변화는 자산 배분 전략의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합니다. 신용자산의 매력 부각. 지난 13년 동안 채권은 수익률이 너무 낮아 무시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이힐드 채권이나 대출 채권에서 9에서 1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식의 역사적 평균 수익률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수준입니다. 주식 투자의 난이도 상승, 금리 하락이라는 순풍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주식 수익은 순수하게 기업의 실적 성장과 배당에서 나와야 합니다. 밸류에이션이 확장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레버리지의 위험성, 돈을 빌리는 비용이 높아졌으므로 부채를 많이 쓴 전략은 예전만큼 효과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치명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새로운 세상에서의 생존. 우리는 이제 저수익 세상에서 풀리턴 세상으로 이동했습니다. 과거에는 수익을 내기 위해 반드시 위험한 기술주나 복잡한 대체 자산에 투자해야 했지만 이제는 우량한 채권만으로도 투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를 도와주었던 금리 하락이라는 거대한 순풍이 멈추고 이제는 맞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거 13년 혹은 40년 동안 성공했던 공식이 앞으로도 통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위험합니다. 환경이 바뀌었으면 투자자의 전략도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의 변화를 상점벽해로 인식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자만이 새로운 시대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